세계 미전도 종족 복음화를 위한 카스 전략은 12개 권역으로 한국 선교교회에서 만든 겁니다. 저는 이 내용을 10년 전에 교단 선교 백서에다가 이미 이 내용을 게재를 했고, 교단은 이미 이 카스 전략에 위한 선교 전략에 위한 선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서를 보시게 되면 아마 참고가 되어 겁니다. 12개 권역은 우선 가장 중요한 중국 내주 권역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 변방 권역이 있죠. 우리가 중국 선교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을 자주 하게 되는데, 사실 중국은 한족 기독교인이 1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족은 한족이 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중국 기독교인이 중국 전체에 대한 미전도 종족을 선교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 선교가 한족을 선교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선교 전략에 맞지 않죠. 그래서 한국 선교가 선교를 한다고 하면은 한족을 제외한 53개 종족이 변방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몽고 자치주라든지 위구르 자치주라든지 티벳이라든지 이런 지역, 인도 차이나하고 연결된 운남선 지역, 이런 중국 변방 권역에 대한 지역 연구를 함으로써 한국 선교가 중국 한족 중심이 아니라, 즉 미전도 종족, 52개 종족, 소수민족 중조로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그것의 교회를 개척을 하고 제자와 훈련을 시키고 복음을 듣게 하는 이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중국 변방 권역에 대한 지역 연구가 나왔던 것이죠. 그리고 무슬림들이 가장 많은 서남아시아 무슬림 권역,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북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들이 집중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이죠. 그 중에서도 북인도는 FTT 지역으로서 310종족의 FTT가 있지 않습니까? 신두 권역으로서 인도의 신두권, 네팔, 부탄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고, 동남아에도 이제 무슬림이 많이 있죠. 인도네시아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브루나이라든지, 참으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뭐 95%가 무슬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 무슬림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실제로 무슬림은 다 다릅니다. 중동 무슬림 다르고, 말레이시아 무슬림 다르고, 인도네시아 무슬림 다르고, 키르기스탄 무슬림 다르고, 다 달라요. 그들의 토착 문화와 무슬림을 받아들였던 배경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와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것을 적용하면서 많이 이렇게 다시 혼합되고 상황화됐던 이런 무슬림들 세계가 있기 때문에 무슬림 권역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죠. 인도 차이나 지역은 주로 불교권이라고 봐야 되죠. 스리랑카는 불교의 강성이고 미얀마는 불교 본부가 있는 곳 아닙니까? 캄보디아도 역시 불교 국가고 라오스도 불교 국가고 태국도 불교 국가고 베트남도 불교 국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인도 차이나의 불국권이요. 중앙아시아는 이제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인데 여기는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남북이 하나가 됐었지요. 남북이. 이미 중앙아시아는 고려인이 그곳에 있으면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또 복음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CIS가 열리면서 남아인에 있는 선교사가 이쪽 지역으로 가서 이미 있는 고려인의 통역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그 현지인에 대한 복음을 전하게 된 그런 큰 역사가 이제 중앙아시아 권역에서 크게 일어났었죠. 카스피의 권역은 투르메니스탄이라든지 아제르바이잔이라든지 그루지아라든지 체첸 지역이라든지 이런 동일 문화권으로 이제 묶어야 되겠죠. 페르시아 권역은 아프가니스탄, 이란, 타지키스탄을 이제 이슬람권으로 해서 이렇게 묶어야 되고, 아라비아 권역은 조금 개방화되어 있으면서도 국제화되어 있으면서도 그러나 또 이슬람화되어 있는 아주 조금 여러 가지 문화 차이가 상충이 많은 지역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이 같이 또 거기 있기 때문에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는 다 이렇게 그 사이에 같이 있지 않습니까? 아랍에미리트도 그렇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조금 떨어져 있고
예멘이 또 그 밑에 있죠. 레반트 권역은 이제 이집트, 팔레스타인, 이라크,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를 이제 레반트 권역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조금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지역 연구를 하면서 이스라엘하고 요르단하고는 조금 기독교적, 유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라크라든지 또 이집트라든지 레바논이라든지 시리아는 또 전혀 다르죠. 같은 권역에 있지만은 종교와 문화의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세밀하게 구분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부 아프리카 이제 마그레브 권역은 리비아, 모로코, 모니타리아, 알제리, 튀니지 이렇게 되는데 튀니지 위에 이제 뭐 여러 나라들이 많이 있죠. 케냐를 비롯해서 많이 있습니다. 자, 우선 중국의 내지 권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의 내지 권역은 위에 이제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 여기가 중국의 내지죠. 가운데는 지금 이렇게 빠진 겁니다. 가운데는 빼지고 변방 이쪽을 내지라고 하고 내지는 크게 이제 5개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내몽고 자치구, 신장, 티베트 서장지구, 운남성, 광주 중앙자치구. 인구는 대강 이렇습니다. 주요 종교는 라마 불교라든지 또 이슬람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정령숭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교도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기독교 퍼센트지요. 내몽고는 1.2%, 신장은 5%, 티베트에서 1.6%, 운남섬이 2.6%, 또 광석 중앙자치구가 0.5%고 내몽고 자치구에 이렇게 미전도 종족이 이 5개, 6개가 있듯이 다 자치구별로 미전도 종족이 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종족을 핵심적으로 이 종족에게 교회를 이 종족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하자 하는 것이 AD 2000 운동이죠. 다시 이제 중국 평강 권역이 이제 영하 후이족이라든지 삼서성이라든지 감숙성이라든지 청해성이라든지 귀주라든지 또 우리가 잘 아는 사천성이라든지 호남성이라든지 호북성 이런 권역들이 있고 기독교 퍼센트는 다 2% 미만입니다. 대부분 2% 미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F2 정도가 되는 거죠. F2 정도. F1, F2 정도가 되는 거죠. 대부분 이제 이슬람과 또 정령숭배, 라마 불교로 이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고, 중요한 건 이제 서남아 무슬림 권역입니다. 이제 이 12권역의 소개가 끝나게 되면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지역 연구를 할 것이 서남아 무슬림 권역이 됩니다. 북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를 서남아 무슬림 권역이라고 하고 특별히 북인도에 비저초 종족 310종족이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북인도 비저초 종족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여러분들이 과제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또 구글을 통해서 그 지역을 리서치도 해야 되고 하는 과제가 많이 있음을 꼭 기억하기를 바라고요. 힌두 권역으로는 인도와 네팔, 부탄을 들 수가 있죠. 이들 내에 있는 비전도 종족이라든지 비저초 종족은 포와 그런 것 같습니다. 동남아 무슬림 권역 또 동남아 무슬림 권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민다나오는 아주 무슬림 권역이죠. 그 다음에 인도차이나 권역, 스리랑카,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은 우리가 이 지역을 인도차이나 권역이라고 하면서 거의 불교 국가죠. 불교 국가. 거의 불교 국가입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퍼센트도 작고 복음주의도 거의 1% 미만인 미개척, 미전도 종족이 주로 되어 있는 지역이죠. 인도차이나 권역, 스리랑카,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도 미전도 종족과 미접촉 종족이 산지되어 있는 그런 종족이라고 볼 수가 있고 중앙아시아 지역은 복음주의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주로 이제 이슬람 국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반드시 교회와 또 제자훈련 성경 공부를 해야 할 미전도 종족이 아닌 걸 볼 수가 있고, 가스피의 권역은 5개 국가에 주로 이슬람이죠. 대부분 이슬람입니다. 복음주의 비율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비접도 종족도 많고, 종족이 여기는 참 많죠. 여러 종족들이 한 국가를 이루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권역은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할 지역이죠.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이란이라든지 타지키스탄이라든지 미전도 종족, 비접도 종족도 상당히 많고 95% 이상 이슬람 국가죠. 복음주의 비율은 제로라고 보면 됩니다. 제로. 기독교 비율도 거의 없다고 보고, 아라비아 권역도 마찬가지예요.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예멘, 기독교 비율이 다 10% 미만이고 복음주의 비율도 아주 낮은 상태지요. 아라비아 권역도 비슷합니다. 주도 이슬람권이기 때문에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예멘, 레반트 권역도 이라크, 시리아, 팔레스타인,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 참 광범위하면서도 문명이 충돌되고 종교가 서로 다르고 또 같은 이슬람이면서도 서로 다르고 분쟁도 많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지역이지만은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선교가 필요한 것이고, 문제가 더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 연구를 해야 되고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그런 지역이지요. 복음주의 비율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마지막으로 북아프리카 마그레드 권역입니다. 리비아, 알제리 이쪽 지역이죠. 복음자의 비율 거의 없습니다. 이쪽도. 기독교도 약하고, 그러면서 많은 종족으로 구성된 국가죠. 그러니까 종족 국가죠. 종족 국가. 이제 드디어 서남아시아 권역 지역 연구가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집중적으로 또 심도 깊게 FTT 지역이고 더 우리가 집중적으로 연구할 지역이 바로 북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입니다. 왜냐? 이 지역은 10가지 중요 요소가 있죠. 가장 많은 무슬림 인구가 존재하고 있어요. 세계 무슬림의 3명 중 1명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영향력 있는 무슬림 운동의 근거지가 됩니다. 이쪽에서 사이드라든지 이슬람식 근대운동이 여기서 발생했다든지 많은 원리주의 무슬림 운동의 근원지, 그러면서 그 근원지가 무슬람 집단 지역이 되고 있지요. 이슬람으로 창설된 최초 이슬람 국가가 탄생된 곳도 여기입니다. 파키스탄이든 방글라데시라든지. 세계에서 가장 위험도가 높은 나라가 또 여기지요. 영국과 한국에 이슬람의 영향을 준 지역입니다. 사실 영국 내 무슬림 7명 중에 6명이 서남아시아 무슬림 권역 출신들이에요. 영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영국에서 엘리트 가정으로 가고 있지만 이들의 큰 뿌리는 사실 여기입니다. 그래서 영국 내 무슬림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샤리아 집단을 만들고 자기들 샤리아법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 그래서 영국이 무슬림화 됐다 하는 내용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 불란서도 이미 무슬림화 됐다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서 근거한 것이요. 한국은 최초의 다문화가 시작되면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외국인들이 참 많이 왔습니다. 우리 한국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고 세계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나라 사람들을 친절히 대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선한 뜻에서 이분들과 국제결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꾸란에는 자기들이 다른 나라에게서, 즉 이슬람이 아닌 다른 나라에게서 생존을 위해서는 생존해서 거짓말을 해도 좋다고 하는 꾸란 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위장을 해서 결혼해가지고 실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도 이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것이 바로 여기에서 영향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가장 큰 미전도 무슬림 종족군도 이곳에 있고, 그러면서 가장 기독교 선교의 장애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더 연구를 해야 되고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 선교의 타겟가 돼야 되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또 많은 재원이 가야 되고 선교사가 가야 할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복습하는 의미에서 중국 내지 권역부터 12개 권역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중국 내지 권역은 내몽고 자치구, 라마불교죠. 주요 미전도 종족이 몽고족, 타월족, 어언커족, 어르춘족. 위구르 자치구가 있죠. 이슬람이 65.1%입니다. 기독교는 5%가 되지 않죠. 또 티벳 서장 자치구, 그 다음에 운남성. 운남성의 종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운남성에 있는 이 종족들은 미얀마라든지 라오스라든지 캄보디아든지 거기까지 쭉 연결된 걸 볼 수가 있죠. 광서주양 자치구, 여기도 종족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민간신앙과 정령순배, 기독교는 0.5%밖에 안 됩니다. 후이족 자치구, 그 다음에 섬서성, 이렇게 보면서 여기가 섬서성이구나, 여기가 사천성이구나, 또 여기가 호복성이구나 하고 여기에 있는 그 변방과 이렇게 쭉 눈으로 한번 지역을 대강 맞춰봐야 될 거예요. 이렇게 쭉 한번 보세요. 사천성 어디 있습니까? 요 가운데 있죠. 가운데 사천성에 있죠. 네. 호남성은 어디 있나요? 우측 제일 밑에 있죠. 호북성은 어디 있어요? 호북성. 한번 찾아보세요. 바로 호남성 후에 호북성이 있죠. 북인도는 이제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인데 방글라데시가 우측에 있고 북인도가 가운데 있고 파키스탄이 가운데 있죠. 뉴델리, 올드델리가 북인도 쪽 바로 밑에 있고 북인도 위에 네팔이 있죠. 이들의 종교와 기독교 복음주의자 비율을 힌두 원역이죠. 인도, 네팔, 부탄입니다. 인도 외 네팔, 인도 내에 또 힌두권. 부탄은 또 불교권이에요. 같은 지역에 있지만은 동남아 무슬림 권역은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이죠. 인도네시아가 밑에 있고 말레이시아가 동말레이시아, 서말레이시아, 브루나이가 그 밑에 있고 필리핀 중에서 이제 민다나오가 아주 이슬람 지역이죠. 스리랑카가 인도 밑에 있는데 도표상 이렇게 좌측으로 해놨습니다. 인도 차이나 권역이라고 하지요. 이제 베트남이 있고 가운데 캄보디아와 라오스가 있고 태국이 있고 미얀마가 있고 미얀마 외에 이제 바로 운서정이 있는 거죠. 불교 국가입니다. 대부분. 인도 차이나 권역. 중앙아시아 권역.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겁니다. 중앙아시아에 있는 분들이 한국에 한 10만 정도가 계세요. 그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한 4,500명 정도 됩니다. 카스피해 권역. 우선 나라부터 눈에 익어야 될 거예요.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에 선교사님들 많이 가 계시죠. 구르지아, 체첸, 기억나는 곳이죠. 체첸. 페르시아 권역은 아마 우리가 익히 바로 확인이 될 거예요. 따직이라든지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또 이란이라든지 바로 눈에 들어온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예멘. 예멘에 한국 선교사님이 딱 한 분 계셨습니다. 지금 철수해서 안 계시죠.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지금 우리 교단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한인교회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관심은 비접촉 종족이에요. 비접촉 종족. 이 무슬림 지역에 가서 문화가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이 문화권에 가서 어떻게 비접촉 종족과 접촉을 해서 그들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는 NGO가 필요하냐, 아니면 전문적인 것이 필요하냐, 여러 가지 상황을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맞춤형 선교를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맞춤형 선교. 레반트 지역도 마찬가지고, 이집트 선교는 쉽지가 않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것이 이집트 선교입니다. 이라크는 뭐 더 말할 수도 없죠. 저는 이라크 바그다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만은 참 이라크 선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FTT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요르단에서 많은 어떤 선교의 베이스가 구축이 돼서 이쪽 지역을 복음화하는 운동이 많이 진행되고 있죠. 북부아프리카 지역, 불어권입니다, 주로. 중부아프리카, 남부아프리카 있는데, 남부는 그래도 기독교 보율이 높고, 중부도 케냐를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 복음이 확장됐습니다만은, 북부는 불어권이고, 이쪽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FTT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복습을 했고, 이제 서남아시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지역 연구의 핵심이라고 하는 북인도에 대해서 이제 연구가 시작이 됩니다. 연구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수고해줘야 할 과제를 부여를 하겠습니다. 인도 전반적인 정치는 이세롬이 원우가, 인도 전반적인 경제 분야는 양대석 원우가, 인도의 전반적인 사회 분야는 박지성 원우가, 또 인도의 전반적인 문화 상황은 구재길 원우가. 인도가 참 종교가 많죠. 인도의 전반적인 종교 분야는 이주환 원우가 과제를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사역과 관계에 대해서 또 선교와 관계에 대해서 인도에 6개 큰 관문 도시가 있습니다. 관문 도시를 연구하시는데, 델리와 첸나이는 최고수 원우가, 콜카타와 붐바이는 박재봉 원우가, 바라나시와 하이드라바드는 이진숙 원우가 관문 도시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주시는데, 이 관문 도시를 연구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델리를 하게 되면 델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가 다 포함된 연구가 돼야 합니다. 칼카타도 마찬가지죠. 칼카타 관문 도시 연구는 칼카타에 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가 다 포함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북인도는 실질적으로 관문 도시별로 종족별로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종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힘이 들지만은 그렇게 연구를 좀 해주시면은 다음 시간부터 같이 인도 전반적인 것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 보면은 7개 관문 도시도 나오고 또 중요한 지역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의 주요 도죠.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도도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과제를 연구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내일 영상 강의할 내용들 차트 한 20개를 쭉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이 내용을 눈으로 숙지하면서 이 내용이 포함된 어떤 과제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소개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2012년도에 인도선교 30주년을 기념을 해서 제1회 인도선교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슬라이드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이때에 이제 인도 현지인들이 한국 선교사라든지
한국 교회에 대한 선교를 분석, 평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긍정적 평가도 있고 부정적 평가도 있지요. 종합적인 선교 상황과 분석과 대책입니다. 여러분들의 과제가 준비된 다음에 일일이 다 차트를 넘겨가면서 설명할 내용들을 그냥 맛보기로 지금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성경적 관점 이해, 역사적 관점도 이해해야 할 것이고 또 문화적 관점에서도 이해가 돼야 되겠죠. 인도의 현재 상황은 어떤지, 한국 선교사가 지금 7대 관문 도시에서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종교 분포는 어떻게 되어 있고 또 각 관문 도시에 있는 여러 가지 현황과 여기에 대한 대책, 전략들이 연구돼야 할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0개 무슬림 지역에 대한 내용이죠. 티벳 쪽에 대한 내용, 펀잡주의 시크교에 대한 내용, 토착민의 애니미즘, 동북부에 이제 몽골족이 많이 살고 있죠. 소결론입니다.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정리에서 이렇게 앞으로 인도에서는 사역이 진행돼야 할 것이다 하는 지역 분할과 또 분할된 지역에서 어떻게 다시 종족별로 분할할 것이냐 하는 내용들을 같이 생각하게 됩니다.